가난한 아파트 경비원이 낡은 오토바이를 탄 할아버지를 편들다가 해고된 후 다음 날 갑자기 승진했. 매일 아침 작은 집 창문으로 첫 햇살이 비칠 때면 김 씨는 일찍 잠에서 깬다. 겨울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하지만 그의 마음은 소박한 희망으로 따뜻하다. 그는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이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들이 숨겨져 있다. 그는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찬 작은 방에서 홀로 살고 있다. 값비싼 물건은 하나도 없지만 그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는 매일 주변 사람들을 돕는 작은 기쁨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미소 한 번이든 진심 어린 안부 인사 한마디든 말이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일할 수 있으며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한다. 낡은 자전거는 그의 동반자다. 김 씨에게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자전거 한 대뿐이지만 여전히 충직하게 그를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으로 데려다 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온화하고 진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인사 없이 지나쳐도 그는 항상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인사한다. 그는 그런 일로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급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높은 빌딩가를 지날 때도 그는 자신의 삶이 그곳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위축되지 않는다. 김 씨는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일한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을 뿐이다. 언젠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변화가 그의 삶에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근무 교대를 준비하던 김 씨는 백발의 노인이 낡은 오토바이를 밀고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 오토바이도 노인도 모두 매우 낡았지만 노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삶이 그에게 혹독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삶과 소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김 씨는 멈춰서서 노인을 바라보다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들 보러 왔네. 아들이 여기서 일하거든. 노인이 기쁨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김 씨는 애정어린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가난한 형편에도 노인은 미소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모습은 김 씨에게 외롭지만 삶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김 씨가 노인을 편들었을 때 이 행동이 그의 삶에 새로운 사건들을 연이어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큰 파문이 일었고 김 씨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련에 직면해야 했다. 김 씨는 매우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주저없이 목소리를 냈을 때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과연 그는 삶에서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까? 아니면 앞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노인을 편든 후 김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옳았다고 되뇌었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이런 결과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다음 날 김 씨가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남자가 경비 구역으로 들어섰.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깔끔한 정장,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는 김 씨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진지하고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이 아파트 단지 소속이 아닌 사람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손에 든 종이는 마치 따귀를 맞은 것처럼 그를 아프게 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단순히 노인을 도운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는 자문하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경비원과 주변 사람들, 눈에 그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는 단지 가난한 사람, 월급쟁이일 뿐이었고 인간으로서 인정받거나 대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차가운 대우가 아무리 그를 상처 입혀도 그는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무리 많은 실망에 직면하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멸시받거나 소외당하더라도 자신의 선한 행동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김 씨는 공기가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친구의 눈빛이 아니라 무관심, 심지어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홀로 걸었지만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시의 넓은 길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는 마치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사이의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족, 삶의 어려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가난했던 시절 정직한 노동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항상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 덕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는 낡은 휴대폰을 보며 아들을 만나러 도시로 올라오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왜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들이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자문했다. 하지만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누군가 덕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감,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이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가치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가진 가치는 아무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카페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김 씨를 보고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김 씨는 우연한 만남이 그를 뜻밖의 전환점으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남자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고된 후 김 씨는 텅 빈 거리를 목적 없이 걸었다. 마음속의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버려졌다는 느낌, 무시당했다는 느낌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경비원의 말, 안내 데스크 직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문 밖에 서 있어야 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견뎌야 했던
경멸의 말들을 떠올렸.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분명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거야.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는 작은 희망을 품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삶이 자신에게 불공평했을지라도 자신이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삶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 계속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 시간이 흘렀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끊임없이 걷는 동안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항상 믿었.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났. 김 씨가 텅 빈 길모퉁이에 멈춰서서 낡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 근처에 멈춰섰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남자의 눈빛은 그가 전에 만났던 무심한 눈빛과는 달리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 그는 김 씨에게 다가왔다. 거리낌이나 경멸 없이 진정한 공감만이 느껴졌. 김 선생님 맞으시죠? 선생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편안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저희 회사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 남자는 강태준이라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태준이 자신이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 김 씨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김 씨의 눈빛이 갑자기 빛났. 이것은 그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태준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낡은 오토바이를 탄 노인을 보호한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 그는 김 씨를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라 귀중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았다. 선생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도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태준이 설득력 있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 예상치 못한 일에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김 씨는 이 순간 태준을 자신에게 보내준 운명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환점, 새로운 기회,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쉽지 않았다. 김 씨가 태준의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 과연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경비 업무 경험밖에 없는 자신이 태준의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그는 자신이 이 도전에 맞설 능력이 있는지 자문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영원히 외롭고 변화 없는 나날들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 인생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 그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작은 방에 앉아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들에 대한 기억, 지나간 세월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밀려왔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인생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아. 이것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매일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였. 비록 아들이 자신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어. 그는 생각하며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새로운 밤이 곧 시작될 것이었.
소박하고 꾸밈 없는 남자 김 씨는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태준의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에 직면하게 되었. 그는 자신의 세상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 고급스러운 옷차림, 예의 바른 대화 방식,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 기준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매일 일하면서 김 씨는 자신의 소박한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장점이라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그는 부지런한 손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 김 씨는 문제 해결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 그는 항상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냈고, 이로 인해 그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 김 씨의 상사인 태주는 항상 그에게 존경심과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매일 아침 태주는 자신의 고급 승용차로 김 씨를 출근시켰다. 김 씨에게 그것은 단순히 출근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팀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자신이 이 새로운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할 능력이 있는지, 태준이 기대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 번 자문했다. 어느 날 태준과 함께 일하던 중 김 씨는 갑자기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자신과 같은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기회였다. 그는 동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일을 더 단순하게 보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김 씨의 친근함과 다정함 덕분에 동료들은 점차 그를 인정하고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 일이 아무리 흥미롭고 새로운 좋은 관계가 생겼더라도 김 씨는 가족, 특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숨길 수 없었. 책상이 낡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이 허전해졌다. 아이들을 돌보던 아버지로서의 힘든 시절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태준의 부유함과 가족의 정 사이에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가 태준과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왔. 김 선생님,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준이 신뢰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김 씨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여전히 태준을 따라 나섰다. 태준은 그를 외곽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 바로 아들 민준을 다시 만났다. 이 만남은 김 씨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어른이 되어 대기업의 이사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김 씨는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절 보러 오실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말에서 김 씨는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라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후 가라앉은 감정만을 느꼈다. 그저 널 보고 싶었고 네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김 씨가 애틋한 마음으로 목이 메어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민준이 어른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김 씨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민준의 부유함,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에서의 호화로운 삶, 모든 것이 그에게 자신이 그 세계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가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 계셔야 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김 씨의 슬픔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너무 낯설었고 그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민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아들이 돈, 명예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가족의 관심, 사랑, 그리고 친밀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이 여전히 가장 중요해. 그는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걱정으로 가득 찬 채 생각했다. 김 씨의 삶은 태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해갔다. 매일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세계와 주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다. 고급 정장, 반짝이는 자동차, 긴장된 회의,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 가득한 고급 환경을 목격하면서 그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느끼기도 했다. 김 씨에게 이것은 예전에 가난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낯선 세계였다. 그는 이 세계에서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정보다 물질적 가치가 때때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태준의 회사 일은 더욱 긴장되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근무 시간. 연이은 회의는 그를 일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했고 매 순간이 부담스러웠. 그가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가족, 특히 아들 민준에 대한 걱정이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가족과 직장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 민준은 이제 어른이 되어 일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가족들을 볼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 때때로 다른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고 왜 자신에게는 그런 사랑 넘치는 공간이 없는지 자문했. 직장과 가족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그는 일, 도전, 회의, 그리고 완료해야 할 보고서로 가득 찬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일이 재정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가족의 부재감은 그의 마음을 괴롭혔.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태준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김 씨는 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다. 대신 걱정과 긴장으로 가득 찬 음성이었. 아버지,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걱정이 즉시 그를 덮쳤다. 매 순간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서둘러 점심을 마치고 태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 김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건강 상태는 악화되어 있었다. 끊임없는 통증, 움직이기 어려운 몸 때문에 그녀는 긴급히 입원해야 했.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민준의 부재였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일에 몰두해 있었. 김 씨는 왜 민준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가족 곁에 있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은 성공했지만 왜 가족은 그가 간과하는 것처럼 보일까? 직장과 가족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졌다. 김 씨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 일이 돈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이 정말 가족보다 중요할까?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는 더 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없었. 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지 아내와 아들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정신적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 업무 전화, 회의는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그에게 시간은 이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 회사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김 씨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김 씨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 태주는 묻지 않았지만 김 씨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가족은 단 한 번뿐이죠.
그렇죠? 태준의 말은 김 씨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삶은 김 씨의 익숙한 리듬으로 점차 돌아왔다. 힘들고 고된 노동의 나날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하며 작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성공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태준의 회사에서의 힘든 근무 시간과 압박감은 이제 그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격려가 되었다. 하지만 단 한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가 회사로 가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빨리 와보셔야 해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마치 정면으로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렸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는 이를 내팽개치고 서둘러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멎게 했다. 아내가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아무런 생기도 없었다. 민준과 가족 모두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 의사가 제때 도착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절망감이 공기를 뒤덮었고 마치 그의 세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직장에서의 모든 노력, 가족을 위한 미래를 건설하려는 모든 희망이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아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이때 민주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가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에 직면한 것을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차올랐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스러운 진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을 소홀히 했다. 죄책감과 후회감에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가족 모두가 그녀의 병상 곁에 모여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만이 흘렀다. 그것은 김 씨가 평생 동안 가장 무겁게 느꼈던 순간이었다. 아내를 보면서 그는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를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나 돈이 아니라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였다. 민주는 어머니 침대 곁에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경력을 쌓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잊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랑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족의 정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큰 시련이 닥쳤지만 그것은 민준의 마음속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일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변해야 했고 삶의 모든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항상 곁에서 그를 기다려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는 헛된 목표 때문에 그들을 계속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삶은 때때로 쉽지 않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직면해야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 김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순간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아무리 많은 변화에 직면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가족의 정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가족이 거의 무너질 뻔했던 슬픈 사건 이후 김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간들이었지만 민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슬픔은 각자의 마음속에, 특히 김 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처를 결코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몇 년 동안 명예와 일을 좇았던 민주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큰 가치, 즉 가족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슬프고 지쳤지만 김 씨는 슬픔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이 가져다주는 상처와 고통을 계속해서 견디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았다. 그는 단순히 생존자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민준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비록 그가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매우 중요한 것, 즉 가족과의 유대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일을 좇은 후 그는 가족의 사랑과 존재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매우 필요한 결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잊었던 가치에 따라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온 가족이 작은 집에 모여 있을 때 민주는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속 생각, 오랫동안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걸 더 일찍 깨닫지 못해서 죄송해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고 안타까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김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감이 가득했다. 그는 민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아빠는 이해해. 하지만 가족은 항상 가장 중요해. 일이 내 삶 전체를 차지하게 두지 마, 민준아. 김 씨가 말했다.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깊이가 있었고 민준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치를 좇느라 가족의 사랑을 잊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 순간 민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가족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일이 삶에서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그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한편 김 씨는 너무나 큰 상실을 겪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았다. 그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 관계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삶이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었고 상실을 견뎌냈더라도 항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관계, 사회에서의 진정한 감정에서 평화를 찾았다. 가족 모두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화합을 되찾기 시작했다. 민준과 김 씨는 가족의 사랑이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슬픔을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가족의 정만이 삶의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관계, 어렵지만 의미 있는 결정들로
그들의 가족은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 민준과 김 씨 모두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족의 사랑이 그들을 이끌어줄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닥칠 시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사랑과 나눔이 항상 굳건한 기반이 되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의 가족이 화목을 되찾은 이후 그들의 삶은 점차 평온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어려움은 지나간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다시 닥쳐 민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성장을 시험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준의 절친한 친구인 정우가 위기의 중심이 되었다. 정우는 온화하고 정직하며 항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책임을 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결코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두운 음모가 꾸며져 민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우는 회사에서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썼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를 끌어내리려는 회사 내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허위 고발을 퍼뜨렸다. 혼란 속에서 정우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반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정우에게 깊은 형제애를 느끼던 민주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 친구가 억울한 누명에 휘말렸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즉시 정우의 집으로 찾아갔다. 정우의 작은 집에서 민주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주는 친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정우의 침묵이야말로 그의 강점이었다. 정우는 당황하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에 꿋꿋하게 맞섰다. 아버지,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행동과 인내심으로 증명하고 싶을 뿐이에요. 시간만이 제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정우가 결의에 차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민준의 마음속의 굳건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의 힘을 상기시키는 말처럼 울려 퍼졌다. 민주는 자신이 성장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할 준비가 된 친구였다. 민주는 이 싸움에서 정우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구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는 회사 고위 간부들을 만나 정우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조용히 찾았다. 그는 이 불의가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절친한 친구가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는 성장과 진실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그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항상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시련도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인간은 힘을 찾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정직과 인내야말로 역경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을. 오랜 시간 민준의 인내와 정우의 정직함 덕분에 그는 마침내 무죄를 증명받았다.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자들은 결국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우가 인내하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 있더라도 인내, 정직, 그리고 용기가 자신을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시련에서 얻은 교훈은 정우를 더욱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준에게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모든 관계에서 친구든 가족이든
정직과 굳건한 신뢰를 쌓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민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삶의 풍파에 맞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 정우가 명예를 회복한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지만 마치 기적적인 우연처럼 민준과 가족의 삶은 다시 한번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기회 또한 넘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히 명예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바꿀 기회에 관한 이야기였다. 한때 누명을 썼던 친구 정우는 이제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 앞에 서 있었다. 한 대형 투자자가 지난 몇 년간 그의 노력과 끈기를 주목하고 유망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것은 정우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전환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였다. 정우는 자신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느꼈다. 이것은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고 한때 그를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힘든 나날, 어려움, 그리고 불안정함은 마침내 그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민준의 도움이었다. 정우가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불가능해 보였던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친구 민준. 민준은 항상 그를 믿고 곁에 있어 주었으며 격려의 원천이었고 정우의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민준은 항상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형제였고 정우가 일어서도록 돕는 원동력이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앉아 두 사람이 겪었던 힘든 여정을 되돌아볼 때 정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민준아, 정말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내 덕분에 항상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던 친구 민준도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량함과 진심을 지키는 거야. 넌 네가 이룬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정우야. 민준의 말은 따뜻하게 울려 퍼졌고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정과 선량함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민준이야말로 정우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들은 힘들게 이룬 성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이 새로운 기회는 정우가 물질적인 삶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는 대형 투자자와 함께 스타트업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되었고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그가 참여하는 산업 전체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우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 특히 민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여정 내내 정우는 성공이 일이나 기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곁에 있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시련을 극복한 것에 감사했다. 그들의 우정은 아름다운 추억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격려의 원천이었다. 선행과 보답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준과 정우는 계속해서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고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었다. 그들은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준과 정우 모두 인내, 선량함, 그리고 단결 정신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민준과 정우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과 정우 모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성한 모든 이정표는 새로운 시련을 동반했다. 힘든 시절을 통해 그들은 사랑, 인내, 그리고 희생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의 등불이 그의 골똘한 얼굴을 비추었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오래전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매일 삶과 씨름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대기업의 CEO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가난한 아들이었을 때의 힘든 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이전 삶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한숨을 쉬었고 걱정이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내가 가족, 절친한 친구들에게서 배웠던 가치들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민주는 답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하지만 그는 삶이 항상 성공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극복해야 하는 시련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과 마주 앉은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꺼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고 민준과 함께 설립한 회사는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족, 친구,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들이야말로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다. 민주는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친구에게서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더라도 그들은 계속 나아가야 했다. 민주는 책임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걱정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정우야. 이 세상에는 항상 새로운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생각해봐.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민준아, 이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냈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목표를 넘어서야 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원동력이야. 밤이 깊어지고 하늘의 마지막 빛이 창밖으로 사라졌다. 민준과 정우는 일어서서 사무실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밤의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바로 그들이 항상 지켜온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들은 삶이 단순히 숫자나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사랑, 인내, 그리고 희생의 긴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굳건한 결의와 진심 어린 감정이 그들을 모든 시련을 극복하도록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그들이 이룬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해 나갈 것에 관한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민준과 정우의 감동적인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삶은 항상 쉽지 않고 때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인내, 사랑, 그리고 희생의 힘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한 행동이라도 항상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우정, 진심과 같은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삶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마도 가족의 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일이나 물질적 성공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관계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과 가족, 경력과 가족의 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